도시는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큰 길이 굵은 핏줄이라고 보면 큰 길 뒤로 뻗어 있는 길들은 가는 핏줄이 되겠죠. 큰 길 뒤로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길. 바로 골목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도시 부산. 부산은 골목의 도시라고 할 만큼 수많은 골목을 갖고 있습니다. (1968년) 개관했던 부산의 극장 트리오, 삼일극장, 보림극장, 그리고 삼성극장. 일명 극장골목으로 불리던 이곳은 영화 친구의 촬영지기도 한데요. 하지만 1995년 극장이 문을 닫고 매각된 뒤 이제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골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이 골목처럼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담긴 골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기 웹툰 아이, 스몰 등을 그린 남정훈 작가. 그에게 부산은 고향인 동시에 작품의 배경이자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름하여 기억 속의 거리전. 부산과 일본의 만화가들이 두 도시의 대표 골목을 그려 추억을 기록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꼭 기억하고 싶은 골목은 어디일까요? 바로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만화가 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으려고 이 골목을 진짜 수없이 많이 지나다녔어요. 보면 여기 보면 그때는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만 그때는 뭐 일본 만화라든지 해외 뭐 미국 만화라든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오니까 거의 뭐 보물창고 같은 거죠. 여기서 좋은 그 만화라든지 그런 거 자료로도 구할 수 있고 또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 책을 찾으러 왔다가 아니라 여기 와서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좋은 거 이제 내가 딱 그때 딱 내인데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책들 발견하면 진짜 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 1950년 6.25 전쟁 이후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됐는데요. 이때 피난 온 사람들이 보수동 사거리 입구 골목 안에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나 고물상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헌책 등으로 노점을 시작한 게 보수동 골목의 시작입니다. 딱 여기 또 공사를 하네. 1월에 와서 왔을 때는 여기 점포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림도 그리고
몇 달 사이에 거리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서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때 이제 점포 정리한다고 막 그랬을 때, 아, 내가, 왠지 이 장면을 좀 그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때 뭐 안 그렸으면 지금 또 그때 있던 서점을 또 이제 영영 못 보게 될 거니까 그림으로라도 남겨놓을 수 있어서 그건 좀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된 단골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아 아쉬웠던 적 저도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쌓은 소소한 기억들. 남정훈 작가가 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건강하시죠? 예. 되게 잘 지내고 예. 있습니다. 개척해 나가자니 예. 처음 만난 사람은 보수동 책방 골목의 터줏대감 김여만 씨입니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보수동에서 책 장사를 시작해 무려 67년의 시간을 책과 함께하는 중 말 그대로 살아있는 책방 골목의 역사인 셈이죠. 고등수 예. 주문 받아가지고 예. 사니까 예. 김여만 씨에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학생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 그 당시에는 모두 돈이 없었으니까 책을 사갈 수가 없어가지고 참 이래 와가지고 그 책을 한번 이제 딱 이제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면은 보통 한 10시쯤 와가지고 이 책을 12시 정도까지 보다가 그래 참 표시해 놔놓고 가서 정신 못 가서 그 종일 그런 사람들도 나도 고학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그 사람들이 참 내한테는 그 착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매일 같이 오고 책에 애착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이고 어르신네 아주까지 여기 책장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내 자식 오는 보다 더 반갑게 참말로 참 맞이하고 참. 어르신의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남정훈 작가의 손길이 더욱 세심해집니다. 비 오니까 빨리 스케치를 해야겠다. 보수동 골목. 추억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김여만 씨에게 책방 골목은 어떤 의미일까요? 책방 이 자체는 내한테는 생활 터전이지만은 이 책방 자체가 내한테 스승입니다. 참 내가 참 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 다 뭐 책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나의 말로 참 마음의 부자지. 보수동 책방에 2층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만화가를 꿈꾸던 청년 시절 남정훈 작가는 비밀 창고 같은 이 공간을 아지트 삼아 늘 찾아다녔습니다. 예. 책 봐라. 이게 책이 만든 골목이네. 우와.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자 창고 역할도 하는 2층 공간. 재밌는 정리되지 않은 발견하고. 책들 사이에서는 늘 보물찾기가 이루어집니다. 내 책도 그때 여기서 하나 찾았지. 뭐 이렇게 찾다 보면 보물들이 되게 많죠. 밖에보다 더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쌓아놓은 데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전에 이게 몇 년도지? 아이고 막 등록일이 88년도니까 예,
무일푼 만화교실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아 만화책 만화 어떻게 만드는구나 했던 거의 이제 초창기 만화 학습서 같은 우리가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렸어요. 예전에 어린 시절 내 어릴 때 집에 있던 책들이 여기 또 있고.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반가운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어린이 삼국지인데 여기 장태산 선생님이라고 제 만화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이거든요. 이 스승님 옛날 책이 여기 있네. 이건 사가야겠다. 그림이 지금 봐도 우리나라 대생의 거의 뭐 1인자. 야. 예, 사장님. 저 창고 갔다가 이게 우리 내 만화 그릴 때 내 만화 가르쳐 주신 우리 사부님 그 그림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장태산 쌤이라고. 그래서 일찍 살라고. 많이 받아야겠다. 이게 98만 원짜리니까 5만 원. 아, 5천 원. 500만 원이네. 요 그림이 있네. 예. 그 그림이 제 선생님, 저 만화 가르쳐 주신 선생님. 아하. 이거거든요. 6만 원. 아이고, 예. 제가 돈 벌어 가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희한하다. 거기. 예. 그 책만 줘도 이걸 그러니까요. 예. 여기 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신기해. 올해로 40년째 보수동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남명섭 씨는 이 골목의 유명 인사입니다. 3만여 권에 이르는 헌책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비한 재주 덕분인데요. 내가 책 치료하는 의사. 책 의사.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는 책 의사 학기구만. 요즘 이 풀이 화학생 있어갖고 잘 붙어요. 헌책이긴 하지만 손님에게 나갈 땐 새 책처럼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합니다. 풀과 테이프, 재료는 간단하지만 남명섭 씨 손끝만큼은 참 야무지네요. 예, 그때는 풀도 이거 안 해요. 좀 뭐랄까 이리 찍어갖고 시골에서 하던 그런 풀인데, 자 아까하고 많이 이뻐졌죠. 이 책도 보면은 뭐 책보다 짜증이 난다. 쫙 찢어버렸어요. 이거. 낙서도 막 신경이 난다고 막 빡빡 길어놨네. 헌책을 새 책처럼 감쪽같이 고친다는 그 실력. 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요술을 부릴게요. 이 물 파서 가지고 이 신경 나서 그린 낙서가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자라. 정말 깨끗해질까요? 자자라.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파스가 뭐 파고 들어간 그게 있는가 진짜 거짓말처럼 지어지죠. 이렇게 놓고 이걸 한번 싹 닦으면은 낙서 어디 갔노? 이런 기술을 갖기까지 남명섭 씨는 40년 세월을 보수동 골목에서 책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눈 뜨면 해가지고 가게 나오면 하루 종일 여기서 책하고 놀고 책하고 팔고 책을 수리하고 하니까 여기가 제 인생
막 터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면은 한 40년 동안 내오래랑 내리랑 책하고 뭐 좋은 책, 재밌는 책 좀 있으면 보고 또 재밌는 책 누가 권하면 권해드리고 또 손님하고 무슨 책 찾으면 이건 안 필요하십니까? 또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 평생 그 인생 터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자가 귀하던 시절 보스동 책방골목은 신학기면 꼭 들려야 했던 학생들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 시절 이곳에 터를 잡은 허양군 씨는 그때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맨 처음 제가 들어올 때는 치열했어요. 경쟁이. 이 경쟁이 뭐냐면은 판매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서로 저쪽에서 뭐 학생들이 책을 들고 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헌책을 사기 위해서 눈에 빛이 날 정도로 그랬었고, 또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신학기 때 이렇게 이제 모아놓은 책들을 바깥에다 펼치면은 정말 하루에 그 앞에 가득 전한 책이 싹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이 동네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나갔지 그냥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책이 요즘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요즘 좋아하는 말로 골목인데 정말 잘 나가던 또 시절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 시간이 골목 많이 살아가는 흐른 입장에서는 지금 저 골목을 지역도 찾는 많이 발길은 있고 예전만 못한 게 우리한테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근데 또 이렇게 막 그래도 좋게 많이 또 걱정이 이렇게 앞서기는 발전이 남정훈 작가도 바뀌면서 마찬가지. 그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뭐 두세 권에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사람들은 책 안 사고 사진 찍는 것만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사진 찍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이제 이 골목의 모습들이 아닌가. 삶의 이야기가 쌓인 골목은 또 다른 생명력으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예, 서점이 없어지니 안 되니 어떻게 예. 해도 예. 이 동네는 안 없어집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사실은 관광객이 없었죠. 관광객이라 해야 기껏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주로 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나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또 서울에서는 와서 책을 한 다발씩 사가지고 택배로 주문을 해놨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효과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센텀에서 영화제당 옆에서 페스티벌 하거든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하려면 이 많은 책들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도라는 책을 하나 있어요. 대도. 예, 예. 대도가 여기에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번에 찾으셨네요. 여기 있습니다. 대도. 이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으십니까? 아니 모르면은 밥을 안 먹어야죠. 책을 못 파니까. 알아야 책을 빼서 손님은 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책이 좋아서 시작한 서점 일이 천직이라 믿는 허양군 씨. 그에게 보스동 책방골목은 영원한 향수의 공간입니다. 골목을 따라 시간 여행을 하는 사이 자연스레 발길이 멈춥니다. 다양한 주전부리를 파는 가게네요. 고소한 냄새와 함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책방 골목표 도너츠. 예전에 저기 책방 골목만 갔다가 제 이제 만화가인데 여기 만화 자료 막 찾으러 막 갔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다 책 다 찾고 나면은 여기 와가지고 요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 배가 고파갖고 되게 맛있게 먹었네. 추억 한 스푼을 더한 주전부리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시간을 선물해주죠. 이 거리의 풍경도 언젠가는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은 남정원 작가. 일본에도 부산과 닮은 거리 풍경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북동쪽에 자리한 고쿠라 지역은 기타큐슈의 작은 지방 도시지만 13세기 중반부터 역사가 시작된 기타큐슈 문화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서도 보수동처럼 특색 있는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기타큐슈는 원래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 특히 제철 산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국제무역항인 모지항을 기반으로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요즘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20편 이상의 일본 영화와 드라마가 해마다 이곳을 배경으로 제작되면서 문화 콘텐츠의 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영화 도시 부산과도 닮은 구석이 꽤 많은 것 같네요. ただもう一方で漫画、アニメ、映画、そういったですね、若者がワクワクするようなそういった産業を育てようということで、今もともと素地のあった漫画がかなり盛り上がってきているところになります。 부산의 대표 웹툰 작가들도 그래서 기타큐슈를 찾았습니다. 저 많이 보지 않았니? 역에서 내리자마자 이들을 반기는 특별한 풍경. 바로 추억의 만화 은하철도 999의 주인공 메텔과 철이입니다. 그 기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만화였지. 자, 우리 기념으로 여기가 처음이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자. 자, 누가 먼저 찍을래? 자, 한 번 더. 한일 골목 그리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황가은, 김보영 작가도 이 순간만큼은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은하철도 999를 그린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가 이 지역 출신인 게 인연이 되어서 이런 특별한 풍경이 만들어졌다는데요. 역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작품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 열차도 실제로 운행 중. 식당 칸이 있는 모노레일은 아이들의 체험 공간으로 인기가 높답니다. 만화에서 본 은하철도 999 열차를 직접 타보는 기분. 저도 왠지 설레네요.我々としてはこちらのここの町に来ていただいた方が
あ本当に漫画の街なんだなというのを感じていただくようにですね、マンホールを作ったり、あとは銅像を作ったり、もしくはトンネルにですね漫画の絵を描いたり、そういったことをやってます。で、そういう我々の取り組みにですねまたこうして、モノレールの会社が、漫画、銀河鉄道999のモノレールの絵を走らせたりであるとか、あとはバス会社がまたそういった、漫画のラッピングをしたりとかですね、我々、市の取り組みだけではなく、それが民間の方にも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て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저기 맨홀. 저 먼저 알아. 10개의 은하철도 999 맨홀 뚜껑을 찾기 위해 관광객들이 도시를 찾을 만큼 만화를 이용한 도시 재생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 주인공들이 여러 개 숨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시의 작은 전략이 거리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셈이죠. 우와, 정확하네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노력 중인 기타 큐슈. 특히 재생 사업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만화를 이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문을 연 기타 큐슈 만화 박물관입니다. 20세기 소년 그린 작가. 남정은 작가는 이미 이곳과 인연이 있는데요. 내 것도 어딘가 있을 건데 찾아볼까? 자,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다. 저기 있네. 2012년도 여기 박물관 개원을 축하해서 내가 그렸던 작품이네.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야 뿌듯하네. 그래도 되게 일찍 그랬어 내가 12년도면. 개관 기념으로 세계 각국의 만화가들이 보낸 일종의 축전인 셈입니다. 식객 등으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의 축전도 반갑네요. 만화박물관은 한일 골목길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한 만화가 다나카 씨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뭐지? 僕がオープンから館長を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当初、直属の局長がですね、とにかく漫画ミュージアムの位置としては街のにぎわいづくり、それから、今非常に北九州市って人口がかなり減って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方で若い人たちがここに目を向けてくれるような、そういったことをや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街づくりの創出っていうか、にぎわいづくりの創出ということと、あとは本当に100名近い漫画家さんがいるので、その、作品の、収集保存管理、そういったことを狙ってここが実はオープンしました。 아까 전에 우리 흑백아록 맞지? 일본에서는 한 지역에 100여 명이 넘는 만화 종사자가 있는 일이 무척 드물다고 합니다. 여기가 기타큐슈시 출신의 만화가들의 단행본을 모아놓은 코너입니다. 야, 엄청 많네.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님. 지역 만화가들을 위한 공간. 듣기만 해도 왠지 부러워집니다. 기타 큐슈 만화박물관은 읽고 보고 경험한다라는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7만 권의 만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문 도서관 사서 2명이 만화를 분류하고 전시할 만큼 전문적인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늘 열려있는 공간. なかなかお金出しても買えなかったので、これがもう全巻読めるっていうのはもう今私が知ってるところはこ
個しかないので、あとは漫画喫茶とかも調べたんですけどもないので貴重でありがたいです。 기타 큐슈 만화의 상징이 된 은하철도 999의 마지모토 레이지 작가를 비롯해 타나카순, 호조 츠카사 등 기타 큐슈 출신의 저명 만화가들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작업하니까 펜촉은 안 써봤어요. 작업실 풍경도 살짝 엿볼 수 있고요. ここ松本零士さんのふるさとなんですけれども、松本先生ここまさにこの地で昔遊んでいたというような地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当初松本零士記念館という風でオープンしようとしたんですけれども、実は松本先生がそれを固辞しました。というのは非常に多くの漫画家さんたちがたくさんここから育っている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私だけの記念館にして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総合漫画ミュージアムとしてたくさんの方を紹介するようなそういった施設に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ここがオープンしましたね。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만화가들이 이번엔 머리를 맞댔습니다. 남정훈 작가와 다나카 관장을 중심으로 서로의 도시 뒷골목 풍경을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거 한번 남겨보자 같은 취지니까 이번에 페스티벌 때 작게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보여봤으면 그게 다나카 씨는 박물관 관장이기도 하지만 27살에 데뷔한 만화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타 큐슈의 골목이나 마을 풍경을 그리는 일러스트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기타 큐슈의 만화 관련 장소를 지도로 만든 그의 작품은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했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기타 큐슈 만화가가 서로의 도시 뒷골목을 그리는 이번 프로젝트에도 다나카 씨는 그래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釜山は少しそういった意味で歴史が昔から根強くあるから、そこから生まれてくる作品とか人との何ですかね、気持ちみたいなものはそこはすごくあると思うので、釜山は僕はすごくそのものづくりをする方にとってはいろんな多様なものを引き出すものには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だから逆に言えば古いいいものがそういうふうになくなってきて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しっかりとそれは古いからダメだ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古いものにはそれなりに懐かしさとか皆さんが育ってきた積み重ねたものが全部心の中に入ってるのをしっかりそれはある意味残してあげて、ある意味いい文化としてやっぱり残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のは、僕は路地裏を描いてる時は常々それは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釜山はまだまだ僕は残ってると思います。 여기 탄가시장. 여기가 이제 부산의 웹툰 작가들도 기타 큐슈의 문화와 정서를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탄가 시장은 일본 만화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일상적인 공간이자 고쿠라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굉장히 여기 참 지역적으로 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또 아래 또 재미있는 밥 먹는 데인데 그 밥을 퍼서 그냥 반찬을 여기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먹는 그런 데가 있대. 우리의 전통시장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다 여기. 여기가 대학당이라는 데인데. 대학당? 저기 적혀있네, 대학당. 여기 있는 시장에 맛있는 어떤 반찬들 이렇게 막 사와서, 아까 어묵도 받고 명란 이런 것도 사와가지고 여기는 밥만 제공하는데. 밥만요? 밥이랑 디저트랑 그걸 사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야. 어떻게 보면 반찬 먹고 예. 싶은 대로 어, 사와서. 그렇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와가지고 밥만 우와. 밥이랑 국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는 곳이래. 여기 이쪽 부분으로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 뭔가 되게 옛날 느낌 나는 게 어. 되게 정감 있고 예뻐요. 여기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온대. 이렇게 찍으면 근데 죄송합니다. 대학당은 오래전에 학생들을 위해 생긴 가게라는데요. 이 지역의 명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험하기 위해 시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정훈 작가도 그림 속 스토리를 위해 탄가 시장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이게 꼭 먹어보라고 하던데. 대학당에서 산 밥 한 공기를 들고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반찬들을 조금씩 얹어 나중에 덮밥처럼 먹는 방식. 여기네 명란. 아이. すみません 어째 사야 되노? 밥 추가해야지 아이, こんなにくれるんですか 아리가또 ありが 고자이마스. とうございます 아, 지역 명물이라는 고등어 조림에 명란까지 얹어 다시 가게를 찾았는데요. 네. 들어가요. 자, いただきます 사다가 잘 먹습니다. 고등어에 명란을 딱 얹어가지고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있는데요? 야, 이 고등어 양념이 진짜 맛있다. 밥과 반찬을 사서 맛보기까지 직접 경험한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밥을 받아가지고 직접 반찬을 사면서 탄가시장에서 이제 좀 직접적인 경험을 해봤거든요. 해보고 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재미있는 경험을 토대로 또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첨가해서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남작가표 탄가시장 그림이 기대됩니다. 스토리를 품은 탄가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가시장도 이제 곧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 하니 저도 기타큐시 한 몇 번 와봤었는데 이 탄가시장은 늘 이렇게 좀 들리는 곳인데 또 모습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제 몇 년 후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화는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완전히 이제 그 사라져 버리게 만드느냐 아니면은 그 나중에 와도 그 모습을 좀 추억하면서 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왔던 곳이고 제가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제 친구들과도 한번 와봤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다음에 왔을 때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보이고 아 이렇게 변화됐어 여기는 그때 거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거리가 가진 특유의 정서와 이야기는 그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펜 끝에 묻어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기. 이번 골목 그리기는 어쩌면 미래를 위해 그가 꼭 완성해야 할 소명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7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웹툰 페스티벌이 부산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대한민국 만화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리이자 시민과 만화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축제로 해마다 관람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발표된 히트작과 기대작, 해외 진출작, 무협만화전, 부산 여성 작가전 등 총 10개관으로 구성된 웹툰 전시가 메인 행사. 남정은 작가의 프로젝트인 기억 속의 거리전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활기가 넘치는데요. 캔버스에 그려진 보수동 책방 골목의 다양한 풍경들은 익숙한 듯 새롭게 느껴집니다. 보수동 거리는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책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2층에 이렇게 실제 있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수동 그냥 이제 말만 들어봤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이에게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전해지는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참 진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짜 뭐 인터넷 이런 시대에 오히려 책을 보는 저희가 문화는 진보했지만은 더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진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가 정서도 느끼고 아마 뭐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저는 진짜 감성을 동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책, 사고하면서 책을 넘기는 거 이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다나카 관장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일본 기타 큐슈에 있는 그 다나카 관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관장님이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사라져가는 기타 큐슈의 어떤 건물이나 골목길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골목길들이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림으로 좀 남기고 싶다.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의 거리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좀 많이 바뀌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들, 바뀌어가고 살아가는 것들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작업들이 서로의 어떤 공감대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하게 된 일이 이 페스티벌 전시회를 이용해서 일단 작게나마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 보고 와가지고 너 책을 좀 여기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 주인이 그걸 알고 있어. 남정은 작가가 그린 보수동 골목에 대한 스토리를 듣다 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어린 시절에 이 골목을 막 돌아다니면서 일본 만화 사고 그 만화 작품.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막리단길, 황리단길처럼 골목 재생이 대세라고 하죠. 닮은 듯 다른 부산과 기타 큐슈의 두 도시의 거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은 거리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일과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은 일단 서랍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서랍 속에 있는 것을 빼서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관람객들,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것들, 또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들을 함께 공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본 만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부스도 있습니다. 다나카 관장의 그림도 전시 중인데요. 그가 사는 동네의 골목 풍경을 담은 작품. 골목에서 목이 터져라 친구를 부르고 함께 놀던 놀이터. 그 소소한 추억이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보스통 골목 하구서림. 오늘은 다나카 관장과 남정훈 작가가 함께 보수동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렸던 직접 골목을 경험하며 보수동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인데요. 제일 오래된 여기서 남정훈 작가의 작품에서 본 서점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제가 보면 1학년 책, 1학년 1학기에 만든 책이고 헌책에 남은 사람들의 흔적도 느껴보는데요. 와, 진짜 오래됐네.僕も日本で古本屋街よく歩く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全然同じですね。なんかこう古本の独特の紙の匂い、そしてこの本を置いてるなんかこう質感というか古さが実にいいですね。で手に取って見るとなんかこう昔を懐かしいもう蚕みたいな非常に懐かしい感じがしてきてて、でぜひゆっくりと見てなんかこういい本があったらぜひ買って帰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 이랬대 명랑만화 특별전 했던 선생님. 이북이나 웹툰, 웹소설이 주를 이루는 요즘이지만 실제로 책을 만져보면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보수동 헌책방 골목. 그 특별한 풍경을 그림으로 남긴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렀던 추억과 기억을 담는 따뜻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억 속의 공간들을 그리고 색을 채워 특유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작품엔 서점 간판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보수동 책방 골목에 와 있는 것처럼 생생하네요. 오가는 사람들의 온화한 미소까지 느껴지는 그의 작품은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볼 때처럼 왠지 설레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산과 기타 큐슈, 두 도시의 만화가들이 함께 만든 도시의 뒷골목 프로젝트. で僕はこの地域の路地裏をまだずっと描き続けていきますし、本当にもうプサン大好きなので、プサンの路地裏をもっともっと描いていって、気持ち的にはね本にしたいんですよ。でナムさんが描いたその路地裏と僕が描いた路地裏が一つの本として出されて、それぞれの国でなんか人々に見てもらえる機会があれば、まずそれがスタート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ね。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다나카 선생님은 지금까지 오랜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년간 해오시던 일들이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부산에 더 많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기억에 대한, 추억에 대한 어떤 기록을 계속해서 남길 생각입니다. 만화라는 고리를 통해 만나본 서로의 도시. 그리고 우리의 골목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만나는 배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목에서 나고 자라며 그곳에서 생활해왔죠.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골목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배경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자취와 사람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는 나이테와 같은 장소. 골목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정말 따뜻하다. 되게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온도랑 그런 느껴지는 것도 도시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느낌. 영혼? 여기 일단 그 쓰여진 책에 많은 영혼들이 곁들여 들어 있고요. 그것들이 여기에 떠나지 않고 다 스며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죽지 않고 다 계속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느낄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듯한 영혼. 그런 느낌이에요.